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 4가지를 기억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4가지를 적어보면 첫 번째가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이제 나중 속도를 알 수 있는 공식, 그리고 변위를 알 수 있는 공식,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시간을 소거하는 공식이 있고요. 네 번째가 평균 속도를 알 수 있는 공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 4개의 공식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한 거랑 두 번째 구한 거는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변위 구하는 공식이고, 이제 3번 공식은 1번, 2번을 이제 시간을 소거한 거죠. 시간항을 소거해서 만들어낸 거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써야 하고, 네 번째는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풀 때는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되면 이 3번, 4번이 오히려 많이 쓰이는데, 일단은 한번 실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처음 속도가 10m/s인 자동차가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속도가 30m/s가 될 때까지 이동하였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보고 있고요.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처음 속도가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속도가 10m/s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V0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알려줬죠. 가속도는 A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30, 나중 속도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나중 속도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동차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인지 쓰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을 구하는 거죠. 시간이 있는 식이 몇 번인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문제에서 시간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 있는 식은 보면은 이제 1번과 2번식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식 중에 쓰면은 시간을 구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3번과 4번식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이제 V0 주어져 있고, 가속도 주어져 있고, 나중 속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V는 V0 플러스 AT에서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제 V가 30이고 V0가 10이고 가속도가 4고 T는 모르죠. T를 구하게 되면 이제 5초 나오나요? 네, 시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5초인 걸 찾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는데, 사실 변위 공식을 쓰면 되죠. 지금은 이제 방향이 바뀌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동 거리라고 해도 되지만 변위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해서 V0는 10이고요. 시간은 이제 위에서 구했죠. 5초. 다음에 2분의 1 가속도가 4고요. 시간이 5초죠. 5의 제곱. 계산해주면 50 더하기 50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100m를 이동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그냥 자동차가 이제 가다가 속도가 10에서 속도가 30까지 가속을 한 상황이고, 그쵸?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한 100m라고 했죠. 100m 구했고 걸린 시간이 이제 5초였나요? 네, 5초. 5초가 걸렸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이제 등가 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평균 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해 보면은 v 반은 2분의 v0 플러스 v이기 때문에 2분의 10 더하기 30이죠. 그래서 이 두 속도를 더해서 나누면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은 20m/s가 나와요. 그래서 평균 20으로 5초를 갔으니까 100m 간 거죠.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떤 물리적 상황인지 여러분이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간단한 문제를 푸는데도 우리가 공식을 사실은 3번 빼고는 다 썼어요. 다 써봤고,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 그리고 이제 이거 가속도도 알기 때문에 이동 거리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는 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찾아서 이제 이동 거리를 구한 거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공식을 써봅시다. 자, 이게 3번 공식이죠. 여기서 이제 이동한 거리 S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봅시다. 2 곱하기 4. 그 다음에 S는 V 나중 속도가 30이고요. 30의 제곱, 처음 속도가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S는 8분의 900 마이너스 100 해서 8분의 800 얼마 나옵니까? 100m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풀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를 필요한 공식을 써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식들이 달라 보이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각각 요소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문제 형태는 다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 당연히 4개의 공식을 마음속에 잘 넣어둬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면 이제 달리던 자동차가 느려져서 정지를 했다. 자동차가 정지하는 동안 속도는 일정하게 감소하였고 90m를 이동하였다. 그래서 문제를 해석을 해보면 이제 물어보는 거 이거 확인하기 전에 이제 처음에 30m/s 속도로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중 속도가 30m/s고 그래서 굳이 이거 30m/s는 나와 있으니까 적을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정지하였다.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였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처음 속도고요.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도가 0인 거죠. 적읍시다 그냥 이렇게. 네. 그러니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90m를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S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정지하는 동안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 거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 공식을 적용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자동차의 평균 속도를 물어봤는데 평균 속도 뭐 쓰면 됩니까? 4번 공식 쓰면 되죠. 그래서 2분의 처음 속도 30, 나중 속도 0이니까 2분의 30 해서 15m/s이고, 그쵸? 그 다음에
자동차가 정지하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이제 걸린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1번의 결과를 이용하면 해볼까요? 여러 방법으로 풀 수 있긴 한데 지금 평균 속도 15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몇 미터를 갔다 그랬어요? 90m를 갔다 그랬죠. 90m를 갔다고 했으니까 네. 90m를 15m/s로 갔대요. 그러면은 몇 초 걸렸을까요? 1초에 15m씩 96초. 네, 6초 간 거죠. 그래서 시간도 그냥 바로 위의 결과를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공식으로 바로 하는 게 편해요 라고 하면은 공식을 써볼까요? 자, 시간이 있는 공식이 1번이랑 2번인데 해봅시다. 지금 근데 잘 보세요. V는 V0 플러스 AT랑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지금 시간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은 가속도를 모르네요. 그쵸? 구하진 않았잖아. 가속도가 준 적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위의 방식대로 푸는 게 그러니까 1번에서 자연스럽게 2번으로 내려오는 게 편하고 이제 가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은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써봐야 되는 방식이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3번 공식을 씁니다. 3번 공식인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가속도는 넘겨보면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니까 2 곱하기 얼마입니까? 90분의 나중 속도가 0이고 처음 속도가 30이니까 이 계산하면은 180분의 마이너스 900이죠. 근데 이게 나누어 떨어집니까? 5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m/s 제곱.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은 얘가 처음에 달리다가 30m/s로 달리다가 나중에 속도가 0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1초에 얼마씩 느려집니까? 5씩 느려져서 30이 0이 되려면 몇 초 걸리겠습니까? 5씩 느려지니까 6초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2개 풀어봤는데 이 공식이 지금 이제 외우기만 했지 제대로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아직 터득을 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주면은 내가 이거를 기호로 표시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한번 해보고 이제 공식도 한번 적어보고 어떤 공식을 적용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2문제로 연습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문제 푸는 이제 스킬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2문제 마치겠습니다.